안녕하세요. 저는 다영쌤입니다. 여러분이 실시한 대학 전공 적합검사의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필요한 준비물이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결과지가 있어야겠죠? 대학 전공 적합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필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필요한 부분은 검사지에 필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약 30분 정도 될 텐데 끝까지 집중해서 나의 결과가 어떤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대학 전공 적합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많은 학생이 검사하는 이유도 모르고 무작정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대학 전공 적합검사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대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대학교 진학 후 전공에 관해 공부를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고 졸업 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대입을 위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아직도 많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보다는 대학의 평판만을 쫓아서 진학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이 전공 공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흥미를 잃어버려서 도중에 자퇴하여서 다시 수능을 보거나 편입을 위해 준비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학종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자신과 맞는 전공을 찾아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전형에는 크게 수시, 정시로 나눠요. 그리고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등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점수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점수뿐만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예요. 전공 적합성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진로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학생부에 잘 드러나야 하는데 전공과 관련된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과 이수 현황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들어가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원 학생들의 내신 점수와 등급이 똑같을 때 한 학생이 전자공학과와 관련이 있는 기하, 물리학2, 화학2 이러한 과목들을 듣고 과제도 착실하게 수행을 했다면 이 학생이 뽑힐 가능성이 커져요. 이렇듯 자신의 진로 설계와 대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대학 전공 적합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그냥 무작정하면 안 되겠죠? 이제 결과지를 보고 검사 결과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결과지 앞면 왼쪽 위를 보면 분홍색 테두리 안에 1. 흥미검사 결과가 보일 거예요. 우리가 했던 1부 흥미검사는 나의 흥미가 어떤 전공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였어요. 흥미는 쉽게 설명해서 내가 좋아하고 끌리는 것 혹은 행위를 의미해요. 이 검사에서는 흥미를 전공 흥미와 활동 흥미로 구분해요. 전공 흥미는 교과목과 연관된 특정 전공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이고 활동 흥미는 직업과 관련된 특정 전공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1. 흥미검사 결과 아래를 보면 첫 번째 네모칸 희망 계열이 보이시죠? 여기는 여러분이 검사할 때 표시했던 나의 희망 계열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신의 희망 계열을 잘 기억하세요. 종합 결과와 비교해봐서 서로 일치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는 흥미 계열과 흥미 전공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먼저 계열과 전공을 설명해야겠네요. 계열은 비슷한 특성이 있는 학과의 모음 혹은 집합을 말해요. 계열은 전공의 상위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자계열에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 공학과 등 전기, 전자와 연관된 학과들이 있어요.
흥미 계열과 흥미 전공에는 매우 적합과 적합의 결과가 구분되어 나오는데 흥미 계열과 흥미 전공에서 매우 적합은 현재 뚜렷하게 흥미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적합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는 경우를 뜻해요. 내가 어느 계열과 전공에 흥미가 있는지 본인의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검사 결과 중 어떤 학생은 적합한 결과만 있고 매우 적합한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관심은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흥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합한 결과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연관된 전공이 무엇인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반대로 매우 적합한 결과만 있다면 흥미가 아주 뚜렷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매우 적합한 결과와 적합한 결과 모두 제시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우 적합한 결과와 적합한 결과에서 너무 많은 결과가 제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이제 결과지 오른쪽 위를 보면 청록색 테두리에 이 적성검사 결과가 보일 거예요. 우리가 했던 2부 적성검사에는 나의 역량과 교과 성취가 어떤 전공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였어요. 적성은 쉽게 설명해서 강점, 즉 어떤 것을 잘하거나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을 의미해요. 이 검사에서는 적성을 역량과 교과 성취로 구분을 해요. 역량은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학업이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해요. 교과 성취는 말 그대로 현재 고등학교 교과 성적을 뜻해요. 먼저 역량을 살펴볼까요?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을 포함한 7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른쪽 위 가로형 그래프를 보면 나의 역량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5점 만점으로 내가 어느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을 보여줍니다. 한 학생의 예시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 학생은 역량 중 1위는 의사소통 역량이고 자기관리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이 공동 2위로 나왔네요. 그리고 지식정보 처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 공동 3위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의 역량이 강점을 보이는 역량이겠죠? 그러면 각 역량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자기관리 역량은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역량이에요. 두 번째로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역량이에요. 세 번째로 창의적 사고 역량은 지식이나 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이에요. 네 번째로 의사소통 역량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이에요. 다섯 번째, 공동체 역량은 구성원의 가치와 태도를 갖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이에요. 여섯 번째로 기술 이해 및 활용 역량은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고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역량이에요. 마지막 7번째 역량인 수리 역량은 사칙 연산이나 통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역량이에요. 아까 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이 가장 높게 나왔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이제 그래프 오른쪽을 보면 9가지 교과에 대한 성취표가 5단계 하, 중하, 중, 중상, 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각 교과의 학습을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표시한 내용이에요. 하는
해당 교과의 성취가 하위 20%에, 중하는 해당 교과의 성취가 하위 40%에, 중은 보통 수준 41%에서 60%에, 중상은 상위 40%에, 상은 상위 20%에 속함을 의미해요. 각 교과 중 높은 수준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수 교과예요. 나의 핵심 역량과 교과 성취의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수 교과와 핵심 역량이 나와 있어요. 점수가 높게 나온 핵심 역량과 관련된 전공을 고려해서 진로를 선택한다면 자신이 잘하는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꼭 기억하세요. 아래를 보면 적성 전공 내용이 보이죠? 적성 전공은 상위 3개 역량과 9개 교과 성취를 종합하여 추천된 결과예요. 예시를 다시 살펴볼까요? 이 학생의 적성 전공은 기타 아시아어 문학, 기타 유럽어 문학, 언어교육, 무용, 체육, 예체능 교육, 경영학 등이 매우 적합한 전공으로 나왔어요. 또한 교양어 문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종교학 등이 적합한 전공으로 나왔네요. 적성 전공에서 매우 적합한 전공이라는 것은 상위 3개 역량 중 2개 역량에서 동시에 추천하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취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합한 전공이라는 것은 상위 3개 역량 중 2개 역량에서 동시에 추천하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취가 보통 수준이라는 것을 뜻해요. 쉽게 설명하면 매우 적합한 전공은 해당 전공이 필요한 역량과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취가 모두 충분하다는 것이고, 적합한 전공은 해당 전공에 필요한 역량은 충분하나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취가 부족하니 교과 공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과 성취표에서 중에 해당하는 교과를 적극적으로 학습한다면 적합에 해당하는 전공이 매우 적합한 전공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검사 결과 중 어떤 학생은 매우 적합한 결과와 적합한 결과 모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취가 모두 중하 이하에 속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꿈과 진로를 고민하여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 다음 나에게 맞는 효과적인 학습법을 먼저 찾아보세요. 또한 매우 적합한 결과와 적합한 결과에서 너무 많은 결과가 제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역량과 교과 성취가 뛰어날 수도 있고 검사 문항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서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의 적성에 맞는 전공은 무엇인지 본인의 결과를 살펴볼까요? 아래를 좀 더 내려가면 역량 컨설팅과 교과 컨설팅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역량 컨설팅은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취가 높으나 대학 전공 공부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해서 추천이 되지 않은 전공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반대로 교과 컨설팅은 대학 전공 공부에 필요한 역량은 충분하나 전공 관련된 교과 성취가 부족해서 추천이 되지 않은 전공들이 나와 있답니다. 혹시 역량 컨설팅과 교과 컨설팅이 나온 전공 중 내가 진학을 희망하는 전공이 있나요? 그렇다면 결과에 나와 있는 역량과 교과를 적극적으로 함양하거나 학습하세요. 나중에 매우 적합 또는 적합 전공으로 추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과지를 넘겨볼까요? 결과지 뒷면 왼쪽 위를 보면 연두색 테두리 안에 3. 성격 검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성격이란 본인에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으로 무엇을 할 때 나 참 그거랑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해요. 흔히 알고 있는 성격 검사에는 MBTI, 디스크 등이 있지만 성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성격 5요인이에요. 성격 5요인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의 성격이 어떠하고 나의 성격과 적합한 계열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왼쪽 위 방사형 그래프를 보면 나의 성격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5점 만점으로 나의 성격 특징이 상대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 학생의 예시를 함께 볼까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성실성이 1순위, 나머지 외향성과 개방성, 그리고 친화성이 공동 2위로 나왔네요. 그리고 신경증은 점수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각 성격 점수가 높고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외향성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거나 주도하려는 정도를 뜻해요. 외향성의 점수가 높다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는 것을 좋아해요. 반면 외향성 점수가 낮다면 다소 조용한 성격이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말수가 적은 편이에요. 둘째로 개방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사람, 환경을 수용하려는 정도를 뜻해요. 개방성의 점수가 높다면 상상력이 풍부하고 예술적이며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지만 개방성의 점수가 낮다면 관심을 보이는 영역이 정해져 있고 새로운 것은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세 번째로 친화성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및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정도를 뜻해요. 친화성의 점수가 높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배려하면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강한 반면 친화성 점수가 좀 낮다면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고 새로운 것에 관해서 의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성실성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책임감과 끈기를 가지고 성취하려는 정도를 뜻해요. 성실성의 점수가 높으면 자기 능력을 믿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고 성실성 점수가 낮으면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의지가 없거나 목표를 잘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경증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통에 대해 잘 적응하는 정도를 뜻해요. 신경증의 점수가 높다면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경증의 점수가 낮다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침착하면서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경증이 너무 높다는 것은 현재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므로 추후 6개월 혹은 1년 뒤에 검사에서도 신경증이 높다라면 어떤 문제로 힘든지 해결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나의 성격 유형과 성격 계열을 같이 살펴볼까요? 방사형 그래프의 아래를 보면 나의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성격 유형과 해당 성격과 관련된 계열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방사형 그래프 오른쪽을 보면 성격 계열 내용이 보이죠? 성격 계열은 상위 2개 성격을 종합하여서 추천된 결과예요. 예시를 다시 살펴볼까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성격과 매우 적합한 계열로 의료, 간호, 교육 일반,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컴퓨터 통신, 건축, 경영경제, 무용체육, 연극영화 계열이 나왔네요. 성격과 적합한 계열로는 법률, 치료보건, 약학, 교통운송, 수학물리, 천문지리, 농림, 수산 등이 나왔네요. 성격 계열에서 매우 적합한 계열이라는 것은 신경증을 제외한 상위 1에서 2순위에서 동시에 추천된 계열을 의미하고 적합 계열이라는 것은 신경증을 제외한 상위 1순위에서 추천된 계열을 뜻해요. 검사 결과 중 적합 계열에만 결과가 제시된 경우는 각 성격에 점수가 높지가 않아서 평소 성격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생물화학, 환경, 토목도시,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산업, 화공이 제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경증 점수가 너무 높을 경우는 의료, 간호, 치료보건,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제시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계열 대부분이 제시가 되었다면 모든 성격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거나 검사에서 성격 탐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의 성격에 맞는 계열이 무엇인지 본인의 결과를 살펴볼까요? 마지막으로 보라색 테두리 안에 4. 가치검사 결과가 남았어요. 진로를 탐색할 때 자신이 원하는 직장의 환경이나 업무 특성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직업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직업을 정할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뜻해요. 가치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분하는데 보수를 포함한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의 가치가 어디에 점수가 높은지 알아보고 나의 선호 가치가 어떠한 계열과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아래쪽 가로형 그래프를 보면 나의 가치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5점 만점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학생의 예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가장 높은 순위로 보면 자기계발, 사회적 인정, 자율성, 대인관계 등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각각의 가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보수는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을 뜻해요. 두 번째로 안정성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며 큰 변동이 없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을 뜻해요. 세 번째로 사회적 인정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우선시하며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직업을 선호해요. 네 번째 자기계발은 더 배우고 발전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해요. 다섯 번째 대인관계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섯 번째로 사회봉사는 다른 사람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선호하는 것을 뜻해요. 일곱 번째 창의성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직업과 일을 선호하며 마지막 자율성은 정해진 업무보다는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해요. 이제 나의 선호 가치와 가치 계열을 같이 살펴볼까요? 가로형 그래프 아래를 보면 나의 선호 가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치가 본인의 선호 가치이고 해당 가치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한다면 자신에게 만족스럽고 뿌듯한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로형 그래프 오른쪽을 보면 가치 계열 내용이 나와요. 가치 계열은 상위 3개 가치를 종합하여 추천된 결과예요. 학생의 예시를 보면 가치와 매우 적합한 계열로 언어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디자인, 응용예술, 무용체육, 미술조형, 연극영화, 음악이 나왔고 가치와 적합한 계열은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가치 계열에서 매우 적합한 계열이라는 것은 상위 3개 가치 중 2개 가치에서 동시에 추천된 계열 중 1순위 가치와 관련성이 높은 계열을 의미하고 적합 계열이라는 것은 상위 3개 가치 중 2개 가치에서 동시에 추천된 계열 중 2에서 3순위 가치와 관련성이 높은 계열을 뜻해요. 검사 결과 중 계열 대부분이 제시가 되었다면 모든 가치를 다 선호하거나 검사에서 가치 탐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의 가치에 맞는 계열은 무엇인지 본인의 결과를 살펴볼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보면 최종 검사에 관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앞서 검사한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을 종합하여서 나에게 적합한 전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도인데요. A, B, C, D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A는 흥미, 적성, 성격, 가치 중에서 3개 이상에서 추천이 되는 경우이고 B는 흥미, 적성, 성격, 가치 중에서
2개 이상에서 추천이 되는 경우예요. C는 흥미와 적성에서 추천이 되는 경우고, D는 흥미 혹은 적성에서 추천되는 경우예요. 즉, 검사에서 전공 적합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이 알맞는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모두 고려하는 값이에요. 결과표는 전공 적합도를 기준으로 각 전공과 적합이 속한 계열, 관련이 있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나의 최종 검사 결과표를 같이 살펴볼까요? 앞서 우리가 확인한 나의 희망 계열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계열이 있는지, 계열과 관련된 전공은 무엇인지, 전공을 가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결과에 나온 전공에 대한 설명이나 진출 직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결과지와 함께 나눠준 고교 학점제를 위한 대학 전공 적합검사 전공 직업 매트릭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최종 검사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나의 희망 계열이 최종 검사에서 나와 있지 않다면 흥미 검사 결과와 나의 희망 계열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만약 희망 계열과 흥미 검사 결과가 다르다면 응답의 일관성이 떨어지므로 희망 계열 진학 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정보를 다시 탐색하셔야 돼요. 만약 희망 계열과 흥미 검사 결과가 같다면 적성, 성격, 가치 검사의 결과를 확인한 후 어떤 역량을 높이고 교과를 학습해야 하는지, 해당 전공을 통해 내가 원하는 만족 혹은 가치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두 번째, 전공과 관련하여 추천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외에 국어 교과의 일반 선택인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그리고 영어 교과의 일반 선택인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고 2022년도 대입부터는 수능 필수 과목인 독서, 문학, 수학 1, 수학 2, 영어 1, 영어 2는 반드시 이수가 필요해요. 세 번째, 검사한 학생이 예체능 진학을 위해 실기를 준비하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만약 자신이 예체능 쪽에 진학할 계획이 없고 실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체능과 관련된 디자인, 응용예술, 무용체육, 미술조형, 연극영화, 음악 계열은 배제해도 좋아요. 다만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때 해당 분야의 직업을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미술 쪽이 나왔다면 전시기획, 인테리어, 건축 설계 분야로 취업을 한다던가 체육 쪽으로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의학 등이 있겠네요. 자, 오늘 설명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 잘 이해하셨나요? 본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학생 여러분이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선생님은 여러분 모두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